예, 안녕하십니까. 성공한 기업들이 선택한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현재 그리고 미래 발표를 맡은 NHN 클라우드 메시지 유닛 천재호입니다. 목차는 기업 메시징 시장 현황 및 성장,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특장점, 개발 계획 및 방향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메시징 시장 현황 및 성장,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특장점은 제가, 개발 계획 및 방향성은 신진호 팀장님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NHN 클라우드에서 메시징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마케팅이나 운영 담당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회사에서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굳이 마케팅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직원 공지용으로 메시징 서비스는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업 메시징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메시징 서비스는 2000년 초반 인증 및 알림 목적인 SMS 서비스를 시작으로 2008년 LMS, MMS 서비스, 2015년 카카오 비즈메시지, 2019년 차세대 문자 서비스인 RCS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문자, 국제 문자, RCS 서비스, 카카오 아이디를 기반으로 하는 카카오 비즈메시지, 알림톡 친구톡 서비스, 메일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메일 서비스, 앱 기반인 푸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채널별 발송 목적에 따른 정책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엔 시간 관계상 발표는 생략드리고 궁금한 분들은 발표가 끝나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메시징 시장 현황 및 성장입니다. 기업 메시징 시장은 2006년 880억에서 2018년 8천억, 2025년도에는 1조 4천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년 사이에 16배 가까이 성장을 하였고요. 현재도 연평균 5% 안팎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메시징의 시장 규모는 약 70%가 문자 메시지이고 이 중에 약 70%가 LMS와 MMS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메시징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은 국내의 특수적인 케이스입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통신 규격 이슈로 인해서 문자 메시지보다는 메일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고 중국은 정부 규제, 미국은 통신사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국내 메시징 시장이 활성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내에서는 마케팅 문자, 즉 LMS, MMS 서비스의 활성화입니다. 국내 메시징 시장도 초기에는 카드 결제 등의 인증 및 알림 문자, 즉 SMS 위주의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을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상품이라도 갖고 오면서 이렇게 좀 여쭤봐야지 좀 답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부족해서 아직 상품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2022년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률은 93.4%입니다. 그리고 일반 폰 보급률은 5.9%입니다. 합치면 99%가 조금 넘는 수치이고 이거는 만 13세 이상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거의 국민 한 명당 하나씩의 휴대폰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요. 이렇게 국내의 높은 보급률로 인해서 메시징을 마케팅 용도로 활용하면서 발송량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초기에는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CRM 프로그램을 통한 단순한 마케팅 문자에서 점차 진화하여 현재는 고객 분석 및 예측을 통하여 개인화, 세분화, 타겟팅을 하여 마케팅 문자를 발송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시징 발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메시징 시장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NHN 클라우드는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희 노티피케이션 특장점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발송 고객에 대한 세분화 및 개인화에 따른 발송 환경 또한 고객사별로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존 DB 에이전트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방식은 말 그대로 DB 서버에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메시징을 발송하는 구조로 DB의 리소스, 시스템 증설, 발송 속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NHN 클라우드의 API 연동 방식을 소개드립니다.
API 연동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필요 없이 제품 및 서비스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연동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API 연동을 통한 장점으로 DB 관리의 리소스를 줄이고 대량 발송 시 스케일 아웃 기능을 통한 메시지 발송량 증가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에 따른 API 분리를 하여 인증 전용, 일반 전용, 대량 발송용인 마케팅 전용으로 분리하여 유형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솔루션과 손실 연동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저희 회사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이러한 API 연동을 통하여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노티피케이션 서비스가 출시한 지 6년 동안 약 60% 이상의 성장을 하였고 2022년에는 월 10억 건 이상의 물량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NHN 클라우드의 특화 솔루션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무신사, 당근마켓, 요기요, 여기어때, 우한형제들 등 다양한 기업이 고객에게 알림 및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저희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NHN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API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케일 아웃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장애를 대비하여 이중화 구성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개발 계획 및 방향성 발표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의 특장점입니다. 통합 메시징 서비스 제공으로 카카오 비즈 메시지, SMS, 국제 문자, 메일 푸시 등의 채널별로 별도의 업체와 계약할 필요 없이 고객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모든 채널을 통합 메시징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메시징 채널 확장 시에도 에이전트와는 다르게 메시징 채널을 빠르게 추가할 수 있으며 통합 업무 지원으로 다양한 채널의 메시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징 용도에 따른 API 연동 및 운영 노하우를 컨설팅하여 발송 성공률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API 연동을 통한 메시지 서비스 제공으로 차별화된 기능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 중복 발송 제한 기능은 같은 수신자에게 일정 시간 안에 동일한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도록 설정 가능한 기능이고, 광고 발송 시간 제한 기능, 발송 제한된 시간에 요청된 메시지를 실패 혹은 대기 후 발송이 가능한 시간에 발송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저장 기간이 지난 발송 내역을 백업할 수 있는 백업 기능, 템플릿 검수 및 발송 결과 등을 웹훅으로 제공하는 기능, 그리고 알림톡 템플릿 수정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도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기능은 NH 콘솔의 사용자 가이드 및 릴리스 노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특장점 중에 마지막으로 보안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암호화, DB 접근 제어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다수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판교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지역 및 산업별 센터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발표드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통합 메시징 플랫폼 제공을 통한 시스템 일원화 제공, API 방식을 통한 속도 향상 및 리소스 절감,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의 유연한 확장성 및 고가용성 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보안 요구사항 대응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고객사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매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기의 전략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업 메시징 서비스가 나온 지가 20년이 넘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실 서비스에 대한 특이한 이런 내용보다는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에이전트보다는 다양한 솔루션을 연동할 수 있는 API 연동 방식이 좀 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이후 발표는 신진호 팀장님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 메시징 플랫폼 개발팀의 신진호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천재호 책임님은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의 성장, 특징, 장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기능 개발이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데이터 센터 장애 시 노티피케이션의 재복구 전략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디지털 의존도가 점점 증가하고 최근 들어 데이터 센터 장애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은 NHN 클라우드에서도 성장이 매우 빠른 상품 중 하나입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의 고객사로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심각성이나 데이터 센터 장애의 심각성이나 재복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환경에서도 재복구를 수시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먼저 선구축된 일부 상품들을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재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이중화가 필요합니다. 한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가 멈추어도 다른 데이터 센터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은 이메일, SMS가 2021년에 데이터 센터 이중화를 완료했고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RCS를 올해 내 데이터 센터 이중화가 완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이중화되었다면 이중화된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이 있습니다.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은 먼저 두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를 구축한 후 평상시엔 한 데이터 센터로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에 장애가 발생해 더 이상 해당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없다면 다른 한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를 전환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액티브 방식입니다. 평상시 두 곳 다 서비스를 하며 장애가 발생한 후에는 장애가 발생한 데이터 센터를 제외한 후 나머지 하나의 데이터 센터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은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과 액티브 방식 중에서 액티브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액티브 방식은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에 비해 평상시 두 곳의 데이터 센터를 모두 다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적 리소스가 더 큽니다. 하지만 항상 두 데이터 센터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해 또 재복구 시 다른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가 항상 동작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곳의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재복구를 안전하고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복구 절차를 최대한 단순하고 자동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은 재복구 절차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데이터 센터 간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간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은 액티브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간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는 재복구 시에도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의 아키텍처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는 MMN과 마스터 DB 두 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 데이터 센터에는 판교 데이터 센터의 마스터 노드를 실시간 복제하는 복제 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판교 데이터 센터를 메인 데이터 센터로 운영하고 있고 평촌 데이터 센터를 재복제 데이터 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장애가 발생해 더 이상 메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면 판교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평촌 데이터 센터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구조에서는 수동으로 작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판교 데이터 센터
장애 시 재복구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GSLB 설정을 변경을 통해 판교로 들어가는 트래픽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판교로 들어가는 트래픽을 차단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트래픽이 장애가 발생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이유도 있지만 추후 장애가 해소돼서 저희가 다시 트래픽을 판교로 전환할 때 먼저 판교 데이터 센터의 여러 컴포넌트들을 점검 후에 정상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수동으로 트래픽을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는 시스템 운영 조직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평촌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마스터 노드로 승격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데이터 운영 조직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평촌 데이터 센터에 있는 노티피케이션 서버들을 평촌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개발 조직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현재 구조에서 재복구 전략은 여러 조직의 개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작업에 필요한 인프라 플랫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장애 시 모든 인프라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빠른 재복구를 위해서는 이런 사람의 개입과 필요한 인프라 플랫폼들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선될 재복구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선될 재복구 전략은 보시는 것과 같이 판교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베이스 구성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평촌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노드를 스탠바이 노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평촌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도 VIP를 할당해 GSLB로 묶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GSLB로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는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판교 평촌에 있는 노티피케이션 서버들은 GSLB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개선될 아키텍처에서 재복구 전략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구조와 동일하게 판교로 가는 트래픽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GSLB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는 트래픽을 평촌 데이터 센터로 라우팅 해줍니다. 개선될 아키텍처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재복구 전략을 수행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개선될 재복구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시스템 운영에 개입만 필요로 하고 작업에 필요한 인프라 플랫폼들을 최소화시켜서 재복구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NHN 클라우드는 판교, 평촌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강주, 순천 데이터 센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데이터 센터가 오픈되면 총 4개의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됩니다. 3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아키텍처와 데이터 저장, 복제에 관련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센터 오픈에 맞춰 더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문자 발송 지연 최소화를 위한 문자 중개사 부하 분산입니다. NHN 클라우드는 푸시, 이메일, 문자, 알림톡 등 다양한 메시지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문자는 이들 채널 중 가장 수신율이 높고 발송 비용 또한 높은 채널입니다.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은 이런 문자 상품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국내 문자 중개사 4곳, 해외 문자 중개사 2곳과 연동하고 있습니다. 특정 문자 중개사의 장애나
아니면 정지 작업 시에도 문자를 끊김없이 발송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런 다중화된 문자 중개사들을 활용해 대량 문자 발송 시에도 수신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하 분산 기능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하 분산 기능을 위해서는 연동된 문자 중개사들을 통해 발송 또는 수신, 지연 관련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이를 반영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산되어 발송된 메시지들을 추적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은 이 기능을 개발 중에 있으며 올해 내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메인 전환과 API 연동에 따른 신규 기능 제공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NHN 클라우드는 홈페이지, 콘솔뿐만 아니라 상품의 API 도메인도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티피케이션 또 이메일을 시작으로 새 도메인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이신 cloudtoast.com 도메인도 한동안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의 새 도메인으로 전환하면서 아키텍처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API 게이트웨이가 노티피케이션 앞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가 노티피케이션 앞에 위치함으로써 API 게이트웨이를 노티피케이션에서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API 게이트웨이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API 레이트 리밋과 IP-ACL입니다. API 레이트 리밋을 이용하면 특정 고객사에서 저희 노티피케이션의 API 자원을 모두 점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어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IP-ACL은 금융이나 API를 추가적으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요구하는 곳을 위한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노티피케이션은 상품 활성화 시 생성되는 에키와 시크릿 키를 통해 API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성된 에키나 시크릿 키가 유출된다면 재생성의 API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API를 호출하는 곳을 제한하고 싶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API를 보호하고 싶은 곳에서는 이 IP-ACL을 이용해 API의 보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앞으로 추가될 기능들은 새로운 도메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니 새 도메인이 출시된다면 전환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의 개발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